안녕하십니까. 김문수 승리 캠프의 정책총괄본부장 맡고 있는 박수영 국회의원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9시에 국군문수의 아침 9시라는 제목으로 정책 공약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 김문수 후보님께서 직접 공약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취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이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저희 또 경험을 반영한 고용정책의 일부 신입사원 공채제도를 다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과거 대기업이 실시했던 그룹 신입사원 공채를 장려해서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공채제도는 과거 대기업 신규 입사의 등용문이었으나 지금은 삼성을 제외한 많은 대기업들이 공채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상태입니다.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니 현재 대기업 채용은 경력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입 채용도 경력 있는 중고 신입을 선호하여 대학을 갓 졸업한 취준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하면 청년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졸업을 2, 3년 미루는 청년들이 많아서 가게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정부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 ESG 평가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업과 취업준비생이 상생하며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채 제도는 대졸자들의 취업 시점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쉬었음 54만 명이 되는 청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채용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30대 그룹의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질문이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어제는 기업을 한쪽으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뽑는 수시 채용이 훨씬 유리할 텐데 이런 충돌한다고 보지는 않으시나요? 그래서 충돌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이 공채 제도를 줄이고 삼성을 빼고는 거의 다 줄이고 경력직을 채용하는데 이것은 기업으로서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 교육이 자기 기업 현장에 안 맞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아마 청년들이 적고 일자리가 많을 때는 우수 청년을 보통 대학교 4학년 2학기 전에 벌써 먼저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지금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학생이 남아도 오니까 이제 채용자가 주도하는 채용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다른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자기들이 필요하면 다 부르면 온다. 이런 절대적인 우위에 서 있습니다.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채용하는 사람이 특히 대기업이나 임금이 높은 데는 압도적으로 우월적 위치에서 청년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청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뭐 100대 1, 200 공무원 같으면 몇백 대 1까지 갔잖아요. 요즘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런 데서는 뭐 언제든지 경력 있고 다른 기업에서 다 훈련되고 들어오면 바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채제도는 점점 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좋은데 청년들에게 너무나 가혹하다.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절망하고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집에서 쉬었으므로 50만 명이 넘는 청년이 졸업하고 구직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는 학생이 50만 명 된다. 이거는 우리 정부로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제가 발표하는 거 이것은 강제로 어떤 기업에 벌칙을 주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채제도를 채용 안 하면 벌칙 준다 이게 아니고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뭐 예를 들면 ESG 가점 이런 것도 가점 받으면 뭐 대출할 때 대출 금리를 낮춰주거나 대출 한도를 높여주거나 또 정부 공사할 때도 입찰에서도 우위 가점을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또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이런 거는 기업을 괴롭히거나 충돌할 거 없고 그거 싫은 사람은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정부로서는 이 청년들의 절망을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 희망의 사다리 중에 하나가 공채인데 만약 제가 청년들 이야기 들으면 공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격증을 5개, 6개 따고 제가 일하던 고용노동부에서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청년 일자리 경험 제도가 있어요. 일자리 경험 제도를 받아들여서 청년을 받아주면은 여러 가지 청년 임금의 일부를 줍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줍니다. 그럼 그 이제 기업이 보태가지고 300만 원 주는데요. 대기업은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그걸 받아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받아가지고 청년을 채용하는데 대기업은 그거 안 받아줘. 청년들 오면 골치 아프다고. 일도 모르고. 이런 정도로 기업과 대학 교육이 간격이 너무 크고 청년은 어떤 일자리인지 있으면 들어가려고 그냥 바늘 구멍 들어가듯이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현실을 좀 완화시켜보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괜찮겠습니까? 한 가지만 네. 법인세 감면과 본인 신입사원 공채 인원에 따라서 혜택을 부여한다고 해주셨는데 그 기업 규모에 따라서 채용할 수 있는 규모가 다를 텐데 어떻게 인원수에 비례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실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법인세요? 네. 그 이제 구체적인 설계는 좀 더 해야 되는데 현행 법인세의 감면 제도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R&D 투자를 했다든지 뭐 그 첨단 기술 분야를 어떻게 하는 이러면 일정한 감면 제도가 있는데 청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채용했느냐 공채 제도로 채용했느냐는 이 숫자로 가지고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도 주는 그 여러 가지 시상이 있어요. 대통령 훈장부터 시작해 쭉 드리면 그 등급에 따라서 일정한 혜택이 감면 혜택과 법인세 감면 혜택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기본은 감세 기업이나 어떤 국민들에서 저희 캠프는 기본적으로 감세 정책을 계속할 겁니다. 그럼 요즘에 세금 안 들어오는데 감세 계속하면 살림을 어떻게 사냐? 감세는 기본 방향이고 근데 이 법인세 부분을 어느 부분에 어떤 구간을 어떤 명목으로 줄 수 있냐인데 공채 제도를 해서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보다 예를 들면 공채를 뭐 1월 달에 한다 이러면 대학 졸업 전에 채용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채용식이 없어요. 대학 졸업해도 기약이 없으니까 계속 졸업 안 합니다. 졸업하고도 계속 방황을 하고 다니고 그것이 쉬었습니다. 이 쉬었음의 지표는 한국 청년들에게 아주 끔찍한 적신호입니다. 빨간 신호가 끔찍하게 들어오고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주목하지 않고 청년 이야기하는 건 안 되죠. 예, 저 정책총괄본부장이 네, 약간 보충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채 제도를 도입해서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에 청년 고용한 숫자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신규 청년이 아니고 소위 중고 청년이라고 하는 분들을 고용하게 되면은 4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걸 신규 청년을 하는 경우에 그것보다 더 많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박수영 의원님께서 제일 전문가입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또 아까 뭐 더 추가 말씀하시겠어요? 네, 지금 채널A 손님입니다. 그 여론조사 보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양자 대결을 하면은 한덕수 총리가 조금 우위를 보이는 상황인데 뭐 어떤 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지랑 앞으로 이제 뭐 그거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뭐 미워한다, 싫어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런 분이 과연 당 대표 하나만 돼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렇게 신기록을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뭐 탄핵 수십 번 계속한다, 특검 계속한다, 온갖 악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기업이 다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온갖 거짓말을 다 해서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는 이 불행한 현실을 막기 위해서 누구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저는 거룩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이 성전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환영하고 좋은 일인데,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을 지금 현재 주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이 모두 합쳐서 이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지킬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예외가 아니고, 뭐 우리 박수영 의원님도 예외가, 누구든지 예외가 아니다. 다 나서서 여러분도 우리 언론까지 합쳐서 우리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건 제가 농담이 아니고, 저도 정치를 오래 했지만 이런 위험한 때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절체절명의 국가적 국민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됐죠? 감사합니다. 대기업이 채용했던 인원이 10만 명을 조금 넘습니다. 10만 명을. 그래서 다시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면 10만 명 넘는 바로 대졸 하는 학생들 신입 자구 직원 공채가 가능해지리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뭐 50%만 한다 해도 5만 개의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큰 일자리가 대졸자들에게 바로 적용이 된다. 최근에 학생들이 어떻게 되느냐? 대학 졸업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2년, 3년 더 연장을 해서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는 데까지 통계청 통계하면 11.5개월, 즉 1년 정도가 더 걸리니까 3년 대학 다닌 것 플러스 1년 구직하면 4년의 공백이 사실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학 졸업하기 전에 바로 대기업에 취직이 되고 이랬던 분위기에서 많이 바뀐 것이고요. 만약에 기업들이 따라오면 우리 후보님 발표하신 것처럼 세금 인센티브라든지 정부 조달 사업에 입찰할 때 가점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거, ESG 평가 가점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묶어서 기업들이 좀 따라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렇게 하면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문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걸 정부만, 세금만 가지고 돌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열망을 담아서 오늘 정책 발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